이렇게 주차를 할 때 이런 후방 센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 번 안 걸렸는데 한 10번을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막 미친 듯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사고 난 줄 알고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확 멈추는. 예. 그리고 막 ABS를 지가 잡아버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놀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거래요? 그거는? 또 아마 이제 센서가 너무 민감하게 작동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이는 사물이 가까워도 저희들 사람이 운전하니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자신이 볼 때는 속도가 일정 부분 높다 그랬을 땐 그냥 작동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해봐도 돼요? 네,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까 됐는데 막상 하니까 안 되네요. 원래 그래요. 참 희한하네. 나왔다. 예, 이런 거죠. 이런 거. 네, 돌아버리겠어요 이거. 이거 진짜 뭐 브레이크 패드 달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속이 좀 상합니다. 너무 민감하게 작동. 그러니까 아까 그 빨간색 그 떴을 때 그때 딱 되는 거네요. 같아요, Q7 타실 때보다 뭔가 좀 더 여유로움이. 아무래도 연비 때문에. 연비는 확실히 디젤이. Q7 디젤이 확실히 좀 좋았죠. 네, 디젤 좋았죠. 오늘 그 CT6 이제 찾아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전에 제 채널에 이제 Q7 디젤 출연하셨고 불과 한 4개월 만에 저희가 봤는데 그 사이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차주님도 차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인천에서 서울로 오가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그 Q7 왜 바꾸신 거예요? 사실 바꾼 마음이 없었는데 그 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주로 이거를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들 친구가 할 건데 세단으로 바꾸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가용 가능한 예산이 한 6천만 원 정도. 그 선에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5 시리즈나 E클래스나 A6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과거에 XT5를 탄 적이 있어요. 캐딜락이 좀 좋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 차를 구매했어요. 아우디보다 캐딜락이 좋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장단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캐딜락이 좋은 것 같아요. 아우디는 독일차 냄새가 많이 나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 한국차 같기도 하고 유럽차 같기도 하고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는 게 예전에 미국 차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차들이 독일의 자동차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가는 추세고 독일 차량들이 좀 더 소프트하게 가는 서로 그러니까 크로스되는 그런 다시 타본 캐딜락은 역시나 그 예전에 그런 감흥 이거 가지고 있죠. 후회 안 하시죠? 네, 후회는 안 하죠. 근데 왜 하필이면 CT6였어요? 제가 세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지. 다 세단이긴 한데 SUV가 싫다 그러니까 좀 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역시 이거밖에 없지 않았나. CT5하고 6 둘 중에 이제 6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는? 공간이죠, 공간. 좀 더 여유로운 거로. 6 살까 보면 G80이나 G90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제가 Q7 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선택권이 많잖아요. 굳이 국산차는 좀 그렇다 그런 생각이 있죠. 그 가격에. 제가 이전에 그 CT6를 딱 처음 탔을 때 가장 그 마케팅 포인트로 잡았던 게 능동적인 서스펜션 반응? 이건데 실제로 그런 장점을 좀 누리시는 편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델은 CT6 중에 가장 엔트리급 모델이고 스포츠 모델인데 여기에는 그 서스펜션의 그 MRC라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이라고 하죠. 그게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에어서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좋기는 한데 단점이 터진다 그러나요? 일종의 액체가 있는데 그게 잘 터지는 그런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쉽기도 한 것 같아요. 역시 이 풍부한 출력이 제가 예전에 이 CT6 타고 서울에서 충주까지 한 번 돌고 영상 봤어요. 그때 이후로 제 캐딜락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지금 이렇게 투어 모드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냥 영락 없이 그냥 편안한 세단인데 그래서 이제 스포츠 모드를 이렇게 두고 가속 페달을 좀 올리면 이 소리 이런 밸브가 좀 열리면서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것도 국내에 이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 좀 맑은 거라고 들었어요. 이 사운드 같은 거를
본인의 그 돈법에 맞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캐딜락이 네. 매력이 있는 거죠. 5 시리즈와 벤츠 E 클래스 대비 이제 네. 그 사실 S 클래스랑 요거 이제 사이즈로 하면 그렇죠. 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격대 이런 걸 네, 생각했을 맞아요. 때는 5 시리즈랑 E 클래스는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차들에 비해서 장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이 클래스는 많이는 네. 안 타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벤츠는 네.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확실히 좋고 네. BMW는 아무래도 스포츠성을 이렇게 많이 지향을 하잖아요. 네. 그거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딱 중간인 것 같아요. 뭐 너무 하드하지도 않고 네. 너무 뭐 옛날 미국 차처럼 이런 뭐 롤링이라든가 심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차주님께 생각하시는 어떤 요 차의 그 첫 번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아무래도 이게 네. 동급 모델로 따지면 네. 뭐 S클래스나 A8이나 네. 7 시리즈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차량들에 비해서 가격이 일단 싸고 네. 이게 바디 이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네. 장판, 고장난 강판 뭐 이런 걸 쓰기도 했지만 사실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무게도 1800kg대예요. 예,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비도 좀 더 나오고 경량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아무래도 연비도 제가 볼 때는 장모님이 네. 그랜저 이제 2.5 그 모델 타시는데 그거보다 솔직히 연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 배기량이 이제 3600cc가 조금 넘는 그런 거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또 네. 장점을 또 뽑자면은 엔트리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뭐 타사 같은 경우에는 엔트리 모델이라 여러 가지 옵션들이 이제 빠져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옵션 장난이 심하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거의 대동소이해요. 옵션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파나레이 스피커는 없지만 네. 결국엔 보스고 2열의 안마 시트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룸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럼 요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네. 요 룸미러의 장단점 이런 특별히 있을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데 네네. 아마 처음 느껴보시는 분들은 네. 이질감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거울로 놨을 때는 거의 암흑이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로 놨을 땐 굉장히 밝게 보여요. 대신에 라이트를 카메라로 당기기 때문에 네. 번져 보인다 할까? 네. 저 사람 쌍라이트를 켜고 오나? 이렇게 보일 정도로 강하게 그 예전 모델 이 전 세대 그 GT6보다 달라진 거는 네. 화면 축소, 네. 뭐 밝기 조절, 뭐 각도 조절 이런 게 조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GT6 좋아한다고 하면 뭐 구닥다리 입으실래 이러는데 최고의 단점이죠. 네, 진짜 이거는 뭐라고 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디자인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개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캐딜락에서 출시될 예정인 차들을 보면 네. 뭐 세련된 느낌까지 받을 정도인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많이 부족하지 않나. 최근에 제가 이제 S350D 탔는데 네.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아, 모니터도 가운데 이렇게 예. 쫙 있고 네. 뭐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호 대기 중에 뭐 카메라가 신호를 찍어주는 뭐 필요한 옵션은 아닌데 그런 화려함 그런 거에서 많이 차이가 있는 그리고 고급차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지하는 게 바로 네. 시트잖아요. 네네. 이 시트의 뭐 느낌이나 승차감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하려면 네. 이렇게 푹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너무 푹신해버리면 장거리 다닐 때 오히려 더 피곤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는 괜찮은 편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뭐 미국처럼 뭐 대륙을 횡단하고 이런 도로 환경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땐 국내 사정에서는 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유출이 좀 많이 들어오죠. 네. 약간 좀 흔들리는 부분이 좀 네, 있네요. 네, 그런 건 있어요. 세단 치고는 약간. 네. 뭐 S클래스랑 아까랑 네. 비교를 해봤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뭐 정숙성은 뛰어난데 S클래스가 진짜 고급 세단 그 교과서인 것 같아요. 뭐 풍조름도 더군다나 디젤 모델인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엄청 조용하고 졸리기까지 하죠. 그리고 단단함을 느껴주게 해주면서 컴포트한 그런 느낌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 벤츠 굉장히 싫어하는데 네. S클래스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동급 모델이라고 쳤을 때 아직도 멀었다. 네. 출력 300마력이 넘잖아요. 네네. 그 충분히 좀 고속을 좀 느끼세요. 사실 그건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네. 출력은 높지만 예. 토크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고급 세단의 특징 때문에 이제 세팅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체감을 막 하고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세를 두었을 때 네. 이게 차가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계기판을 봤을 때 느끼죠.
나도 모르게 속도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구간에서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차량을 추월하기에는 쉽진 않으실 거예요. 요즘 나온 차들 터보도 달려있고 뭐 300마력 넘는 차들이 많긴 하지만 재원상 수치랑 실제 이 주행했을 때 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전에 탔던 아우디 같은 차량은 출력이 낮은 대신에 호감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차박은 상품성에 비해서 이제 편견이 좀 많은 차예요. 그 중에 하나도 뭐 장고장 이런 것들, 그 연비. 연비는 지금 누적 주행 거리 54,000원인데 그 평균 연비는 출퇴근하시면 어느 정도? 현재 저는 지금 제가 막 밟고 다녀서 한 6, 7 이렇게 나오는데 평범하게 타면은 제가 볼 때 평균 10 나오시는 분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감안했을 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트립보다는 게이지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준수하다. 전에 그 XT5 SUV 그거보다도 확실히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서비스 인프라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사실 제가 정 기장님한테 이거를 리뷰를 하자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비스 얘기인데요. 캐딜락은 동호회에서도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차량 자체의 상품성이나 품질 대부분 만족을 하시는데 서비스는 엄청 까야 돼요. 정말 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드라마처럼 수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수리는 가능은 한데 응대죠. 예를 들어서 친절함이라든가 그래도 이 정도급 타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수익이 일정 부분 있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사에 비해서도 아니에요. 현대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센터에 가서 단순하게 뭐 엔진오일이나 소모품을 교환할 때도 뭐 전에 탔던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의 태안모터스 그런 데 가도 고객 대기실에서 그 작업하는 환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캐딜락은 골라가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고객이 보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더라도 정말 답답한 게 정말 차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은 것 같아요. 간단한 것조차도 해결을 못해서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적막감 있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전화해서 그러면 너무 당황스러워서 뭔 말이어도 내가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서비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캐딜락이 수리에 대한 뭐 이런 걱정은 아닌데 그러니까 대응 고객 만족 이런 거에서는 빵점을 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이너스를 주고 싶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아마 GM의 정책 때문이겠죠. 국내 이제 뭐라 그럴까 뭐 BMW라든가 벤츠, 아우디 이런 회사들은 국내 판매 이 수요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 서비스 센터도 뭐 아우디는 태안모터스 뭐 BMW도 뭐라 그러죠? 그 미니랑 요즘 같이 다 하잖아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시스템이 GM은 제가 예전에 19년도에 XT5 탈 때도 그랬고 그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매번 업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서비스 센터도 이 지역에 있다가 어떤 날은 없어졌다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이걸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고장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게 자연기기 때문에 따로 뭐 터보라든가 뭐 이런 게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어서 고장날 일은 없는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러 가끔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땐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기분도 나쁘고 이 관련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는 건가. 아마 거기서 아마 마이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어떤 누구도 진짜 친절하다 그러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하대요. 너무 머니까 가본 적도 없고 그랬지만 동호회에서 들어보면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제가 알기로는 정리됐다고 들었거든요. 그 잘하는 센터가 여기 가까운 분당 센터도 있지만 그나마 근데 이런 데는 좀 나아요. 뭐 서초라든가 이런 데는. 근데 뭐 타 지역에서는 아마 이게 진짜 사람을 좀 뭐라 그러죠? 작아지게 만들고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고객인데 그러니까 갑질을 하기 위해서 뭐 고객이 왕이다 막 이런 마인드를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은 기분을 좀 나쁘게 해요. 확실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가 안 좋다는 거는 수리를 못하고 뭐 문제가 있다 차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보다는 고객 대응 이거는 캐딜락은 진짜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 그 GM 브랜드 자체가 서비스 센터 수도 많고 뭐 경쟁도 좀 되고 이러니까 좀 더 그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 네. 그리고 이게 캐딜락은 더 이제 그 하이 퀄리티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네.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그렇죠. 좀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진짜. 네, 오히려 더 안 좋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리부도 가지고 있긴 한데, 네. 최악이에요, 정말. 아, 네. 그래서 이거 네. 아마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인지를 네. 하시고 네.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랜드로버처럼 네. 뭐 수리하는데 뭐 차를 2대 산다거나 이런 일도 없거니와 수리를 네. 못하는 일은 없어요, 확실하게. 네. 근데 그거는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그 소비자들이 네. 캐딜락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좀 이렇게 크레임을 많이 걸어야 되는데 사실 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런 거조차 싫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레임을 건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 귀찮으니까 아예 매각을 하고 그러니까 네. 중고값도 방어가 안 되고 아마 신차도 할인을 많이 해야 팔리고 그런 것 같아요. 차량 자체로만 봤을 때는 네. 뭐 예전 미국 차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거든요. 네. 예, 그런 거 만족을 하는데 네. 서비스 센터는 정말 뭐 반성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접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예, 지금 현재 서비스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개판입니다, 솔직히. 심각하네, 진짜. 네, 심각해요. 네. 예. 일단 뭐 사람을 기분을 나쁘게 만드니까 그런 게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중고로 또 구매를 하셨잖아요. 이제 몇 년씩. 이제 뭐- 20년 6월식인데 네. 이게 국내에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중국에만 이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GM 브랜드 자체에서 네. 전동화를 워낙 추진을 하다 보니까 네. CT7이라고 원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나 봐요. 아, 예. 그것도 이제 정지가 됐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이제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음. 이제 외국에는 판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종이 됐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시려거든 네. 아마 중고로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로라도 이 CT6 자체 상품성은 추천할 만하다. 차 자체는 예, 정말 너무 좋습니다.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캐딜락에서 가장 이제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모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만 봤을 때. 차가 비슷해요. 네. 이건 좀 좋다. 역시 에스컬레이터죠. 네. 그것은 진짜 동서변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G바겐이라든가 네. BMW로 X7이라든가 네. 전에 탔던 뭐죠 Q7 네.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네. 압도적인 포스랑 네. 여러 면에서 에스컬레이드는 캐딜락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냥 브랜드 같아요. 에스컬레이드. 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름값 따라도 상관없다. 사실 근데 네. 이 기름값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 하시는데 네. 이 차량도 지금 배기량 높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스컬레이드도 6200cc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체감적으로 그러시지는 않을 거예요. 단지 이제 세금이라든가 네. 사업을 뭐 하시는 분들은 네. 이제 뭐 그런 게 따라다니는 거니까 네. 그런 거 좀 염려하셔야지. 연비는 뭐 그렇게 크게 막 미친 듯이 다니지 않는 이상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유지비 또 여쭤볼게요. 네. 네. 지금 고급료는 당연히 네네. 예, 넣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나 또 세금. 특히 세금은 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세금은 아직까지 안 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 예. 한 100만 원 초반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에 저는 항상 부사고였기 때문에 네. 이거 뭐 자차를 안 들었다 그러면 한 30만 원대 나오고 다 넣었을 때도 100만 원이 조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S 회사 기준으로.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전에 타던 Q7이 디젤이었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조금 많이 먹는데 네. 그래도 뭐 2배 차이 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인천은 거의 맨날 다니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볼 때 한 달에 잘 타면 25만 원, 네. 진짜 막 밟고 바쁘게 다닌다 그러면 한 40만 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스피커나 이런 뭐 내비게이션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서 좀 이질감? 네. 또 장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스피커 만족도 좀 어떠세요? 스피커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전에 X5 탈 때도 그랬고 네. 근데 단지 이 모델은 아쉬운 게 파나레이가 안 들어와서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네. 제가 이걸 구매할 당시에 이 색상에 그 원하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모델이 없었어요. 그 10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그래도 지금도 Q7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는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부분 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쿠션을 맞출 때 네. 거울을 자기 바디가 보이게 이렇게 세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자기 도어가. 근데 그래서 아마 맹각이라든가 이런 게 심할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도 다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더 바깥으로 내 바디가 보일까 말까 하게 이렇게 하신다면은 유신성이나 이런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차체에 비해서 커요, 사이즈가. 네네, 그런 건 있어요. 네, 크네요. 아마 이게 풍조론에 꽤 요인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네. 원인은 못 찾겠어요. 거기서는 약간 좀 여기서 이제 발생된 그렇죠. 풍전이 네. 조금 그리고 네. 면적이 넓다 말씀하신 대로 넓다 보니까 네. 돌이라는 게 이런 게 튀어서 세차를 할 때 보면 네. 좀 스크래치 이런 게 가는 경우가 있다. 사모님께서 또 이제 운전을 주로 하시는데 이 크기에 대한 부담감은 특별히 없다고 좀 말씀하시죠. 네네, 그런 거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이 전장은 네. S클래스의 이제 롱바디 모델이랑 그 기본 S클래스 모델의 중간 정도 돼요. 한 네. 5.2m 되는데 네.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운영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보다 상위 모델에는 후륜 조향이 있어요. 네. 약간의 각도를 후륜도 조작해주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회전 반경이나 뭐 차선 변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또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부탁드릴게요. 캐딜락 국내 소비자분들이 요즘에 워낙에 이제 독일 3사에 많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생각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뭐 서비스 센터가 개판이긴 하지만 이런 브랜드가 같이 경쟁을 해주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있는 상태에서의 독점하고 없는 상태에서 독점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차를 사시든가 자신들이 직접 이렇게 매장을 방문하셔가지고 시승도 해보시고 그러면 정답을 찾지 않으실까. 나에게 맞는 차는 따로 있거든요. 뭐 외부에서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리고 이제 감가도 생각해보면 캐딜락이 감가가 크다 그러는데 할인된 가격에서 샀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해보면 감가가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 워낙 할인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BM도 그렇고 뭐 아우디는 더 하고요. 독일 3사 중에 뭐 벤츠만 좀 안 해주는 편인데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캐딜락도 꽤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